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주 해상에서 충돌하자 한국인들이 그냥 들이받아 버리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오히려 격세지감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지난 1월 11일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해상에서 13시간 동안 대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 연안에서 200캐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조사를 벌인 겁니다. 한국 해경선박은 일본 측량선에 접근해 여기는 한국 해역이고 해양과학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안 받았으면 조사를 멈추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한국의 요구를 씹고 6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다른 해경 선박이 기존 선박과 임무를 교대한 뒤 일본에게 경고했지만 일본은 5시간을 더 버텼죠. 일본이 한국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버틴 이유는 이랬습니다. 해당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기 때문에 측량은 정당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12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량선이 조사 활동을 벌인 위치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경이 일본 선박에게 조사를 중지하라고 한 건 정당한 행위였고 일본은 한국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고 경고 대포를 쐈어야 한다. 그냥 들이받아 버려라. 우리 해경이 일본보다 뛰어나다. 나포에서 일본산 수산물 배 터질 때까지 먹여야지 뭐한 거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충돌한 장소가 한국과 일본 모두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이기 때문입니다. UN 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서 활동하려면 상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협상을 통해 적절한 중간선을 그어야 하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이 UN 해양법을 어기고 한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사를 수행한 건 맞습니다. 한국 측이 한국 해역임을 주장하자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는 1월 12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중지하라는 한국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그럼 한국도 똑같이 측량선 보내자. 한일 우호를 위해 사이좋게 측량하면 되잖아? 라며 비꼬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에 한국 네티즌들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열받아 하는 걸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해군력이 일본에 밀려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을 들이받아도 울분만 삼켰는데 그만큼 한국 해군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8년 5월 한국 어선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일본이 항의하면서 한일 경비정끼리 6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이틀 뒤 우리 어선 한 척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납포되기까지 했죠. 당시 우리 해경은 덕양호의 납포 소식을 접하고 독도 부근에 있던 3007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덕양호가 이미 일본 측 해역으로 들어간 뒤여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는 MB가 일본에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인들은 도대체 MB가 일본 가서 뭘 하고 왔길래 일본이 저렇게 막 나가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08년 들어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을 납포하고 예인하려고 시도한 것이 벌써 두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반발은 더 거세져 당시 정부의 독도 정책, 쇠고기 파동, 대우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여러 논쟁이 기사 댓글에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한국인들은 일단 쏘고 보자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해군력이 과거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경 중 한 명은 중국 어선을 납포해 조사를 벌이던 도중 중국인의 칼에 찔려 순직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할 때 공용화기 등 각종 무기, 진압장비를 적극 사용해도 된다는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 안전교육원 모의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이 본격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이 폭주한 거죠. 지난 2016년 10월 서해 해역에서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중국 어선에 들이받쳐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경들은 구조됐지만 고속단정 1호는 침몰해버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계속 해경을 위협하자 고속단정 2호는 40mm 다목적 발사기, K1 소총, K5 권총 수십 발을 중국 어선 선체에 발사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해경이 중국 어선들 조타시를 집중 공격하고 격퇴한 겁니다. 한국 해경에게 반항하면 총탄과 기관포 세례를 받는다를 몸소 깨닫게 된 중국 정부는 주중 한국 대사 간부를 불러 한국 해경은 왜 이렇게 흉악하냐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항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해경은 경찰이기 때문에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국가 간 전투 행위에 참전한다면 전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신 치안 확보를 위한 교정권은 일반적 경찰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만 교전이 가능하죠. 중국은 이후 자국 어선들에게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해양어업국은 한국의 선조치 후 보고 매뉴얼에 따라 한국 해경에 반항하지 말고 무허가 월선 조업은 애초에 생각지도 말라는 지침을 어민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중국 어선의 GPS 시스템에서 이런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본 측량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라는 겁니다.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 주변에 측량선을 보내 독도를 탐사할 거라고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 측량선은 진짜로 도쿄항을 출발해 사카이항에 입항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독도에 탐사선을 보내 도발하면 어쩌냐는 우려가 쏟아졌죠. 그러자 해경은 서해와 남해에 있는 경비함을 쓸어모아 독도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3차 해상 방어선까지 구축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측량선이 기어코 영해 침범을 시도하면 그냥 들이받아 침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물에 빠지면 안전하게 구조하라는 지시까지 명령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 간부는 18개 함장을 모아놓고 8개 조로 나눴다. 명령을 하면 그대로 받아버려라. 수장시켜도 좋다. 라고 실제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명령은 최고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경비함에 탑승했던 해경들도 결연한 각오로 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해경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단호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급박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외무차관 협의를 타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측량선이 독도를 도발한 일은 없었죠. 이런 사건이 있어서인지 한국인들은 일본이 도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쏘고 보자, 조선 강국인이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들이받아 침몰시키자 등 수위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또다시 도발해온 일을 두고 스가가 또 추락하는 지지율을 붙잡기 위해 괜히 한국에 시비를 털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요즘 스가는 5개월짜리 단명 총리가 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는 작년 9월 이후 취임 5달 만에 내각 위기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취임 한 달 만에 정부 비판 성향을 가진 학자의 학술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죠. 한 달 사이 겨우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10월에 코로나 시국에도 고우트 캠페인을 밀어붙여 또 빈축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우트 캠페인 여파로 지금 또 코로나 확산에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서 30%대 지지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죠. 거기다 아베 극성 팬들은 스가에게 등을 돌려 자민당 내부에서도 스가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베의 벚꽃 스캔들을 도쿄지검이 조사하면서 스가 정권이 어느 정도는 커버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스가가 손을 안 써주자 아베 팬들이 열이 받은 거죠.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다시 험한 정책을 펼치는 방법밖엔 없어 보입니다. 한국하고 시비를 붙고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거죠. 스가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하니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측량 조사를 2월까지 마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반도 위치 선정 실화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접한 3개국이 다 적이기 때문이죠. 제주 서귀포에 해군 함대 기지를 만들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 뜨면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조준하고 조기 경보기 띄우고 F-35, F-15로 맞짱 떠야 한다며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핵항모 10만 톤급 2척, 미사일쉽 3척, 핵추진 잠수함 7천 톤급 3척, 순양함 2척 등을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지긋지긋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고 대만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1월 13일 서귀포 남동쪽 약 130km 부근 해상에서 조사 활동을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우리 해역을 벗어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2월까지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다시 우리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주변 도라이들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주화, 지폐, 은행권 등이 있습니다. 그중 주화는 주조화폐의 약칭으로 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해 각인한 금속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의 독도기념주화 발행 문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은행이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재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독도기념주화는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제3국에서도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하는데 왜 한국의 중앙은행이 망설이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국회가 기념주화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일본의 선제적 움직임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기념주화를 발행하면 더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화의 상징적인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 선점 효과를 위해서 기념주화 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독도 주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발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왔죠. 그때도 한국은행 총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발행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는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적기였습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적 보복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한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던 독도 방어 훈련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도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로 추정되는 섬을 표기한 일본 지도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했죠. 독도주화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적 상징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그때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걸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심화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총재의 답변을 들은 참석 의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의했습니다.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이 무슨 상관인가? 발행 못할 이유가 없다. 총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물론 한국은행도 독도 화폐를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기관 등이 범국가적 외교적 입장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 사안의 적합성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네, 정부 차원의 확실한 방향성이 정립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곧 결단을 내려야겠죠?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곧 이루어질 듯합니다. 만약 주화가 발행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확실한 각인을 시키는 거니까요. 관련 내용에 앞서 우간다와 탄자니아 독도 기념 주화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2005년 우간다에서는 독도 주화를 2000실링 은화로 5,000장 발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탄자니아에서 3,000실링 은화를 777장 발행했습니다. 탄자니아의 기념주화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155.5g짜리 수능 기념주화 위에 동도와 서도가 떠있는 모습이 마치 실물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랜드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주화는 탄자니아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엄연한 법정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염려한 것인지 한 차례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탄자니아 주화는 한국에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화 발행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외국은 한국처럼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독도 주화가 존재합니다. 이미 15년 전인 2004년에 은화, 동화, 알루미늄화 등 모두 8종의 독도 기념 주화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독도 기념 주화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교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물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폐공사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기념 메달을 제작해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기념 주화와 다릅니다. 기념 주화는 국가적인 행사 등을 기념해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로 강제 통용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말 가치가 높죠. 기념 주화는 금은 등의 금속 소재적 가치와 더불어 미적 가치, 그리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화는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칫 일본이 먼저 기념 주화를 발행하면 국제적인 선정 효과가 우려됩니다.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이른바 스크램블 가능성을 적시하기도 했죠. 독도 도발은 이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영유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념화폐 발행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입니다. 널리 업적을 기를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법률을 근거로 기념화폐 발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해석은 무척 잘못되었습니다. 독도는 문화재의 일종인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으로 볼 때 검토 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독도를 외교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독도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뜻깊은 지역이다. 물론 독도 기념주화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망설이는 사이 독도 기념주화는 제3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방위백서를 포함해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대놓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 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주화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